당신은 그들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관심을 끌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자석처럼 시선을 끄는 여자들을요.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무언가 미묘하게 변합니다. 공기는 더 짙어지고 침묵은 더 깊어집니다. 남자들은 그들을 단순한 욕망이 아닌 어떤 이상하고 거의 신성한 경외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들 곁에서는 가장 자신감 넘치는 리더들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가장 냉소적인 현실주의자들이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다른 여자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착한 여자들, 모든 책을 읽고 모든 강좌를 수료하고 모든 올바른 문구를 외운 사람들, 그들은 노력합니다. 원치 않을 때도 미소 짓고 속에서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도 동의하며 그들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함은 차갑습니다. 그들의 올바름은 무균 상태와 같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끌림이 아닌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마치 첫 번째 여자가 바로 열쇠인 자물쇠를 억지로 열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모든 노력, 모든 논리, 모든 배운 규칙들이 이 조용하고 타고난 자력 앞에서 가루처럼 부서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름다움도, 젊음도, 유혹의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에 거의 잊혀진 무언가에 숨겨져 있습니다. 말이 아닌 직감의 속삭임으로 전해지던 지식 속에 현대 세계가 비웃고 동화라고 부르며 합리성의 불길에 태워버리려 했던 힘 속에 이 힘은 마녀라 부를 수 있는 여자의 것입니다.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단어는 왜곡되고 더럽혀지고 희화화되었습니다. 진정한 마녀는 솥에 물약을 끓이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물약이 된 자입니다. 주문을 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주문인 자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밖을 보던 것을 멈추고 자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자기 영혼의 끝없는 깊이로 돌린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공허가 아닌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이 깊이를 탐구한 위대한 연구가 칼 융은 이 내면 세계의 지도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동화적 의미의 마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내면에서 움직이는 힘들, 즉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원형, 그림자, 무의식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이 내면의 힘과 동맹을 맺는 여자는 어떤 논리에도 굴하지 않는 권능을 얻는다는 것을. 그녀는 남성 세계의 객체가 되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자연의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끌림의 4가지 고대 비밀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은 수행해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안의 문을 열 열쇠입니다. 사랑을 찾지 않는 당신의 일부로 가는 문.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는 일부로.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끌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여자 안에서 잠들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그 마녀에게로.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부름을 느낀다면, 만약 이 말에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반응했다면 당신은 이미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 그녀는 찾지 않고 그녀가 된다. 현대 세계는 행동에 집착합니다. 마음에 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관심을 끌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가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 논리는 사냥꾼의 논리, 정복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마녀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서 길을 잃고 싶어지는 숲입니다. 그녀는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신전을 짓고 싶어지는 땅입니다. 그녀의 힘은 그녀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존재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깊고 종종 고통스럽지만 항상 변화를 가져오는 내면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끌림은 어두운 땅에서 긴 겨울을 보낸 후 피어난 꽃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양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착한 소녀가 되라고 배웁니다. 화내지 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 편안하고 상냥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감정들, 분노, 질투, 시기, 건강한 공격성, 성적 욕망, 권력욕을 가져다가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지하실을 윤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우리는 그 지붕 위에 우리 인격의 아름답고 밝은 외관을 짓습니다. 네, 우리는 미소 짓지만 지하실에서는 쇠사슬이 덜그럭거립니다. 착한 소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녀는 언젠가 지하실 문이 부서져 모두가 그녀의 괴물을 보게 될까봐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는 거짓을 느낍니다. 그는 이 완벽한 여자 옆에서는 자신도 완벽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며 자신의 악마들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은 친밀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괴물들과 친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을 보고 그것을 자기 보존 본능으로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성을 보고 그것을 깊은 공감의 원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이 힘들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지만 그것들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통합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 나는 화를 낼 수 있어. 그래, 나는 약해질 수 있어. 그래,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원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 또한 나야. 이 온전함은 그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생기 있게 만듭니다. 그녀 곁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녀는 천사인 척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 곁에 남자는 신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안에 어둠을 보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그의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는 그의 불안전함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 안전함, 진짜 모습으로 있어도 된다는 이 허락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최음제 중 하나입니다. 그는 그녀의 밝은 면이 아니라 그녀가 어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인간의 권리를 주는 방식의 사랑에 빠집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모든 여자의 내면에는 여성적 원리, 직관, 공감, 융합, 능력, 창조의 혼돈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 안에는 내면의 남자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 그녀의 구조, 그녀의 행동하고 보호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능력.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 자질들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보호해줄, 부양해줄, 길을 알려줄 남자를 찾습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의 지지대를 찾습니다. 그런 여자는 결핍과 필요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채워주기를 간청하는 아름답지만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마녀는 자신의 내면의 남자를 압니다. 그녀는 누군가 와서 그녀를 위해 성을 지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자기 내면 왕국의 여왕이자 왕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지지대입니다. 그녀의 논리는 그녀가 세상을 명확하게 보도록 돕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그녀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힘은 어떤 돌벽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녀의 경계를 보호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남자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를 기능으로, 구원자로, 자기 퍼즐에 빠진 조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역학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필요의 부재는 자유를 낳습니다. 그녀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만함을 나누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완해 줄 사람이 아니라 두 온전한 우주의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읽어냅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이 순수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은 그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본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거대한 책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그녀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자족감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좋고 가장 고귀한 남성적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그는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힘이 그에게 더 강해지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득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매혹시키려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침묵을 채웁니다.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고 비위를 맞추려 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씁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흩어져 있어 사방으로 달려가지만 깊이가 없는 물결과 같습니다. 마녀는 존재의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 존재의 중심에 모여 있습니다. 그녀는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 안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바닥이 아니라 하늘의 반영을 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평온함, 그녀의 견고함, 그녀의 중심 잡힌 모습은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장을 만듭니다. 이 장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속도를 늦춥니다. 그들의 생각은 평온해집니다. 그들의 불안은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두가 그녀의 존재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만함입니다. 그녀는 외부 효과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내부에서 순환하며 그녀를 자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특히 외부 세계의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투쟁 속에서 사는 남자들은 지친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듯 이 에너지에 끌립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즐겁게 하거나 인상을 주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진정시키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진정시키는 이유는 그녀의 장 안에서 그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이유는 그가 이 힘의 원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 뒤에 온 우주가 숨겨져 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절실히 탐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의 말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녀 곁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는 그녀의 상태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그녀가 자신과 깊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을, 전 파트너를, 불공평한 세상을 탓하며 이 위치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동정, 책임의 부재,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무력감. 희생자 여성은 약함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녀는 동정심이나 돕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강한 남자에게서 깊고 장기적인 존경과 끌림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약한 남자들은 그녀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녀를 구해주면서 그 배경에서 자신이 영웅처럼 느끼고 싶어 하는 자들. 하지만 그런 관계는 항상 통제와 의존에 기반합니다. 마녀는 자기 삶의 작가입니다. 그녀는 근본적인 법칙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외부 세계는 그녀의 내부 세계의 반영이라는 것. 그녀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위해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상태에 대해 백책임을 집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듭니다. 이 힘의 위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는 반응적이기를 멈추고 주도적이 됩니다. 그녀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바꿉니다. 바꿀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녀에게는 희생자의 에너지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남자는 이 성숙함을 아주 먼 거리에서도 느낍니다. 그는 눈앞에서 변덕스러운 소녀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지 않을 여자, 자신의 실패를 그에게 탓하지 않을 여자. 이 자신감, 이 내면의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섹시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은 너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너와 함께라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구원의 제안이 아니라 공동 창조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숙하고 강한 남자만이 그런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함께 떠나고 싶은 모험을 봅니다. 두 번째 비밀, 그의 영혼을 위한 거울.
여자가 내면에서 온전해지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표면만 비추는 보통 거울이 아닙니다. 그녀는 남자가 그녀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가장 깊고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보는 신비로운 거울이 됩니다. 그녀의 내면 상태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의 인식을 바꾸며 그 안에서 수년간 잠자던 것을 깨웁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그의 마음에 대한 그녀의 마법 같은 지배력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융이 발견했듯이 모든 남자의 영혼 속에는 무의식적인 여성상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희망, 꿈, 그의 직관적, 감정적, 영적인 부분의 농축액입니다. 융은 이 이미지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내면의 여신, 그의 뮤즈, 감정과 의미의 세계로 이끄는 그의 안내자입니다. 대부분의 삶 동안 남자는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는 만나는 모든 여자에게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의 성격, 습관, 두려움과 욕망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신비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남자는 그냥 한 여자를 봅니다. 하지만 마녀는 다릅니다. 그녀의 온전함, 그림자와의 연결, 자족감 덕분에 그녀는 다면적이고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녀 안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있습니다. 지혜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도 있습니다. 힘과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초상화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반짝이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면성과 신비로움이 그녀를 그의 영혼을 위한 이상적인 스크린으로 만듭니다. 그가 그녀를 볼 때 그의 무의식이 활성화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마리아나 안나라는 이름의 단순한 여자가 아닌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평생 찾아온 바로 그 아니마의 반영을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화신이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라기보다는 그녀가 그 안에서 깨우는 자기 자신의 일부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가 더 살아있고 더 깊고 더 온전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온 존재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생각합니다. 바로 그녀다. 내가 그녀를 알지 못하면서도 항상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이 과정은 그녀 쪽의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녀는 그의 꿈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충실해져서 그녀 안에 그의 꿈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만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회적 가면을 봅니다. 그의 직업, 지위, 옷차림, 말하는 방식. 우리는 평가하고 비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영혼이 아닌 외관과 상호작용합니다. 마녀는 보는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녀가 남자를 볼 때 그녀의 시선은 그의 모든 방어, 모든 성취, 모든 갑옷을 꿰뚫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나 강한 운동선수나 재치 있는 지식인을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본질을 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이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숨기는 오래된 고통을 봅니다. 그녀는 인정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꿈꾸는 내면의 어린 소년을 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보고 받아들입니다. 평생 사랑과 존경을 얻기 위해 싸우고 증명하고 경쟁해 온 남자에게 이런 수준의 인정은 계시와 같습니다. 그것은 길고 지친 전쟁 후에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를 보아주었습니다. 전부, 완전히.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는 선물은 무장해제시킵니다. 그것은 가장 두꺼운 냉소에 얼음을 녹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결코 누구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이나 비싼 선물로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두렵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두려운 이유는 그녀 앞에서는 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력적인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은 진정으로 보여지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경험을 선물한 여자를 그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음악, 대화, 뉴스,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 침묵을 채웁니다. 오직 자신과 단둘이 남지 않기 위해서. 관계에서 대화 중 어색한 침묵은 종종 문제로, 연결의 부재 신호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고 똑똑하거나 웃기거나 흥미로운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녀는 침묵과 친구입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과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즐겁게 하거나 대화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비어있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침묵입니다. 그녀가 남자 곁에서 침묵할 때 그녀는 그를 위해 독특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가 연기할 필요가 없는 공간. 아주 오랜만에 그는 그냥 침묵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 자신의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그의 감정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의 마음의 소란이 잦아들고 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속삭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침묵은 벽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말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친밀함으로의 초대. 이것은 두 영혼이 그저 나란히 한 공간에 있고 그것으로 충분한 말없는 공존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관심, 말, 반응을 요구하는 여자들에게 익숙한 남자는 이 침묵에서 믿을 수 없는 안도감과 깊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이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기 위해 그의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수천 번의 가장 아름다운 대화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를 만듭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너와 함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러나 착한 소녀를 위한 주요 함정 중 하나는 비위를 맞추려는 욕망입니다. 그녀는 갈등을 두려워하고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아첨하고 동의합니다. 그녀는 남자가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조화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관계를 내부에서 서서히 독살하는 거짓을 만듭니다. 남자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녀를 신뢰하기를 멈추고 결과적으로 존경하기를 멈춥니다. 마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그녀의 주요 가치는 진실입니다. 그녀는 이득을 위해 아첨하거나 평화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정직함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녀는 그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거만하게도 비난하며도 아닌 차분한 존중심을 가지고 만약 그녀가 그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것입니다.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것이 남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게임과 조종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100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네는 진짜 네입니다. 그녀의 아니요는 진짜 아니요입니다. 그녀의 칭찬은 진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의 비판은 찌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가 진실을 보도록 돕고 싶은 의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도전합니다. 그녀는 그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성장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따뜻한 안락의 늪이 아니라 그가 강하고 의식적이고 진실되도록 만드는 산악강입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정직하게 대할 만큼 충분히 존중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안에서 그녀에 대한 가장 깊은 존경심을 깨웁니다. 그는 그녀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정직함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비밀, 끌어당김과 멀어짐의 춤. 끌림은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성, 춤입니다. 그것은 두 극 사이의 에너지 게임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남자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연중무휴 24시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세계는 그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춤은 멈추고 극들은 합쳐지며 마법은 사라집니다.
마녀는 본능적으로 이 춤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유, 자존감, 신비에 기반한 역동성을 만듭니다. 그녀는 다가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며 이것은 남자가 계속해서 몰입하고 계속해서 매료되게 만듭니다. 자신을 찾지 못한 여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남자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평선에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녀의 취미, 친구들, 꿈, 그는 그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그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며 만남에서 만남으로 살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엄청난 압박감을 만듭니다. 남자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 행복의 유일한 원천처럼 느끼기 시작하고 이 짐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는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녀의 세계는 그가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가 떠나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열정, 자신의 사명, 그녀의 눈을 빛나게 하는 자신의 일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의식, 그녀에게 신성한 고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충만하고 빛나고 의미 있는 삶. 그가 이 삶에 들어왔을 때 그는 아름답고 중요하고 원하는 부분이지만 삶 전체는 아닙니다. 그는 그녀 은하계에서 가장 밝은 별이지만 은하계 전부는 아닙니다. 그녀는 손에 닿지 않는 척하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삶으로 바쁩니다. 그녀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저녁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계획했기 때문에 만남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심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남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첫째, 그것은 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는 그녀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그가 긴장을 풀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그것은 무한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눈앞에서 자기 삶의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를 봅니다. 셋째, 그것은 건강한 그리움과 욕망을 만듭니다. 그는 그녀의 전부를 한 번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세계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세계가 거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탐험하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벽과 혼동합니다. 벽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기 위해 짓습니다. 경계는 자신의 신성한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애에서 긋습니다. 경계가 없는 여자는 열린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필요한 것, 그녀의 시간, 에너지, 감정, 을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라고 말하고 혼자 남을까 두려워 무례함을 참습니다. 마녀의 경계는 명확하고 견고하지만 보이지 않고 유연합니다. 이것은 철조망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내 공간의 시작이야. 존중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에너지 장과 같습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공격성도 드라마도 조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차분한 사실의 진술입니다. 아니요, 이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오늘은 안 돼요. 아니요, 저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죄책감이나 사과 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공간, 감정, 결정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수능이나 반대로 히스테리에 익숙한 남자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은 계시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이 경계를 시험해 보려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개방적이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볼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명확한 윤곽을 가진 것만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경계는 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에게 그녀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녀의 시간이 소중하고 그녀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그녀의 신뢰는 얻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명확한 경계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보다 더 많은 안정과 친밀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명확하게 그려진 신성한 공간에서
그는 규칙을 정확히 알고 우연히 그녀를 상처 입히거나 그녀에게 삼켜질 걱정 없이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자는 자신 안에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분노, 그의 약점, 그의 두려움, 그의 고통. 대부분의 삶 동안 그는 이 부분을 숨깁니다. 특히 여자들에게서. 사회는 그에게 강하고 자신감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약성을 보이면 약하게 여겨지고 거절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가 착한 소녀와 마주쳤을 때 그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에 겁을 먹고 그의 고통을 고치려고 하며 그의 약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백마탄 왕자만을 보고 싶어 하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녀는 스스로 자신의 지옥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에 익숙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악마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화를 낼 때 그녀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 뒤에 있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보고 평정을 유지하며 그가 그것을 겪을 공간을 줍니다. 그가 약하고 무너졌을 때 그녀는 그를 구하려 하거나 조언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상태를 함께 나눕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어둠을 봐.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머물러 있을게. 그의 최악의 순간에 비난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능력은 깨지지 않는 유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수용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녀 곁에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모든 가면과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자기 영혼의 가장 추한 흉터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지옥에 있는 그를 보고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화에는 쓰여 있지 않은 그런 사랑과 헌신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상적인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종종 지루함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역할은 굳어집니다. 그녀는 주부, 놀이, 신비, 생기가 사라집니다. 마녀는 본성적으로 삶 자체처럼 다면적이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녀는 한 가지 역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연의 힘입니다. 오늘 그녀는 그가 모든 폭풍으로부터 쉴 수 있는 조용한 항구처럼 부드럽고 다정하고 아늑할 수 있습니다. 내일 그녀는 그를 모험으로 부르는 여름바람처럼 거칠고 자유롭고 웃을 수 있습니다. 모레는 그가 조언을 구하러 오는 고대의 예언자처럼 지혜롭고 초연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짓과 정체의 공기를 정화하는 노우처럼 격렬하고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내면의 원형과 접촉하며 살고 그것들이 나타나도록 허용합니다. 그녀는 항상 편안하거나 똑같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 생기, 이 예측 불가능성은 관계가 죽지 않게 합니다. 그녀 곁에서 남자는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끝까지 이해하거나 풀어내거나 선반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가 탐험하고 싶은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함은 혼돈이나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녀 영혼의 내면 리듬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항상 긴장하고 주의에 깊고 현재에 있도록 만듭니다. 그는 그녀가 1시간 후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그녀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인 긴장은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관계에서 삶과 열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온이자 도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설에 영원한 끌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조종이 아닌 변화. 우리는 가장 깊고 가장 미묘한 비밀에 도달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단계, 그림자의 수용, 자족감, 거울이 되는 능력, 끌어당김의 춤은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마녀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기술의 집합이나 교활한 조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 존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녀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그를 바꿉니다. 그녀는 그를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장 좋은 버전을 해방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녀의 주요한 힘과 다른 모든 여자들과의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보통 여자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대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그녀는 엄마 모드를 켜서 그를 동정하고 조언을 주고 그를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또는 그녀는 희생자 모드를 켜서 그의 문제에 겁을 먹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만들어 그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킵니다. 두 방법 모두 그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남자가 마녀에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것을 합니다. 그녀는 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고기를 주지도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분한 존재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어부가 아니라 모든 답이 있는 바다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그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만드는 정확하고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며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힘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믿음은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녀는 가엾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로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해낼 것을 알아. 나는 너를 믿어. 그녀와의 관계는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그녀는 그가 희생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보기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힘으로 그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의식적이 되고 더 강해지고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것에 저항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위대한 인간을 본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섹스는 종종 교환의 수단,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됩니다. 인정, 관심, 지위, 자신의 매력 확인,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여자에게 섹스는 남자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단절된 남자에게는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없는 섹스입니다. 마녀의 섹슈얼리티는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그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생명력, 창조적 에너지, 존재의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섹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섹시합니다. 이 에너지는 그녀 안에서 끊임없이 흐르며 그녀가 걷는 방식, 웃는 방식, 보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친밀함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깊은 에너지 교환입니다. 그녀와 함께 침대에서 남자는 육체적 쾌락뿐만 아니라 자신이 남김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그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삶의 신비 그 자체에 닿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와의 친밀함은 치유하고 채우고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그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그녀와 함께한 밤 이후에 그는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아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조종하기 위해 섹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풍요로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런 경험이 매우 드문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곁에서 다른 어디에서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원천으로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직시하고 직접 비교해 봅시다. 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한 소녀들은 불행하거나 해로운 관계에 자주 머무는 반면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사는 마녀는 깊고 견고한 결합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착한 소녀는 두려움에서 행동합니다. 거절당할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갈등의 두려움, 그녀는 비위를 맞춥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녀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그녀는 저금통처럼 원한을 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무시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조만간 그녀의 억압된 분노는 수동적 공격성, 비난, 히스테리 또는 질병의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그녀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마녀는 사랑에서 행동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과 진실에 대한 사랑에서 그녀는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정직하고 직설적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즉시 차분하고 명확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하기 때문에 원한을 쌓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깨끗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조종이 아닌 그냥 분노입니다. 그녀의 기쁨은 그냥 기쁨입니다. 그녀 곁에서 남자는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정직함 속에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착함은 해로운 게임, 암시 숨겨진 긴장을 낳습니다. 마녀의 진정성은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건강하고 명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듭니다. 남자는 단기적으로는 착한 소녀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진정한 여자의 힘, 명확성, 생명력을 선택할 것입니다. 마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족적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의 어둠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돈, 지위 또는 충실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녀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것은 그 또한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가는 길. 그녀는 그에게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환상과 자기기만 속에서 사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사람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비난할 사람을 찾는 사람과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멈춘 사람과 그녀의 존재, 그녀의 빛, 그녀의 정직함은 그런 남자에게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녀의 진동 수준에 맞추기 위해 변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한 곳, 환상과 반쪽 진실의 세계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삶에서 숨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항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사랑은 가장 위대한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자기 자신 깊은 곳으로의 공동 여정으로. 그녀는 그에게 이것을 말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몸의 모든 세포로 느낄 것입니다. 그녀 곁에 있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감하다는 것을, 진실되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소수만이 기꺼이 지불하려는 대가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보상으로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혼의 결합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지금 이 말들을 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공명하고 진동하고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당신은 항상 자신이 다르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피상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너무 깊고 거짓된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정직하고 좁은 틀에 갇히기에는 너무 자유롭고 사람들은 당신을 복잡하고 이상하고 불편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단점이 아니라 신호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마녀, 내면에서 살며 밖으로 나오기를 간청하는 마녀의 신호. 그녀 목소리의 속삭임이 당신에게 익숙하다면, 만약 당신이 단순히 개인 생활의 행복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진정한 힘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고요함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입니다. 척하는 것을 멈출 허락,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허락, 자족적이 될 허락, 불편하고 진실되고 살아있을 허락. 마녀의 길은 따라야 할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가르치기 전에 당신이 알았던 당신의 진정한 본성으로. 이것은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을 들여다볼 용기를 요구하고 동등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혼자 있을 힘을 요구하며 오래된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 대한 보상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것은 진실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가면과 타협 없이 자기 자신이 될 자유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착한 소녀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말하지 못한 분노와 억압된 고통으로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전한 여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을 치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여자들.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들이 자신의 힘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여자들. 이 지식은 비밀로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해야 할 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온기를 느꼈다면 이 영상을 자신의 힘을 기억해야 할 다른 여자와 공유하세요. 자매, 친구, 엄마와 함께. 다른 사람의 규칙에 따라 노는 것에 지친 그 사람과. 만약 당신이 이 부름을 내면에서 느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와 닿았던 한 단어를 써주세요. 당신의 말은 다른 여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자기 자신 깊은 곳으로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막 토끼굴로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비밀과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진실들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남자는 당신이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충실할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사랑에 빠집니다. 밖에서 마법을 찾기를 멈추세요. 당신이 바로 마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자는 항상 약간의 마녀입니다.